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AT 2급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출문제 이게 가장 최근 거예요. 1월 9일 1교시로 돼 있습니다. 일단은 뭐 파일은 제가 올리기도 할 거고 아니면 KPC 자료실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그렇죠? 혹시라도 KPC 담당자분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이 KPC에서 공개로 제공하고 있는 기출문제 올리는 것 자체가 저작권상의 위배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댓글을 남겨주시는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올리는 행위는 안 할게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올리는 건 KPC 자체에서 뭐 로그인도 안 하고 그냥 다운 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포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KPC라는 게 그냥 표시가 돼 있으니까 어디 출처도 표시가 돼 있으니까 저작권상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올리는 거니까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시면 연락을 주시면은 올린 자료들은 다시 다 내릴게요. 다 내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전에 설명드렸듯이 전에 처음에 했던 기출문제 풀이 할 때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때 좀 디테일하게 설명했던 것들을 별로 중요하지, 그때 설명한, 그러니까 절차상의 것들은 그때 설명한 것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절차가 숙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걸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답 확인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한번 해보죠. 자, 제일 처음에는 이제 템플릿 파일을 여셔야 됩니다. 템플릿 파일은 제가 만들어서 비슷한 형태로,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을 했어요.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다운받은 걸 바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사용하고 저장하게 되면은 다른 문제 풀 때 그걸 재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내가 작업을 다 해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 사본을 만드셔서, 지금 가장 좋은 건 지금 PDF 다운받은 거, 요 문제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이름으로 이름을 변경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캐드에서 여시면 되겠죠. 열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제일 처음 해줄 거는 이제 환경 설정 먼저 해줘야겠죠. 그래서 OP 누르고 들어가겠죠. 자, 환경 설정 들어가서 해줘야 될 게 뭐다? 컬러. 2D 모델 스페이스, 유니폼 백그라운드 블랙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으면 변경하시면 되고, 시트 레이아웃, 유니폼 백그라운드 블랙으로 변경하시면 돼요. 그리고 apply colors. 자, 그 다음에 배치 요소, 레이아웃 엘리먼트. 여기서 첫 번째 칸은 무조건 살려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살려야 돼요. 이거 왜 살려야 되는지 앞에서 제가 설명했어요. 이거 안 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꺼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앤 세이브에서 자동 저장, 오토매틱 세이브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5분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이건 권장사항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바꿔주신다고 뭐 감점하거나 뭐 그런 행위는, 그런 건 없죠. 왜냐면 시험 문제 자체에 자동 저장을 5분으로 바꿔주세요라고 그렇게 써져 있는 말은 없어요. 예, 없으니까. 시험 문제에 그런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자동 저장을 뭐 5분으로 바꿔라, 안 바꾸면 감점이다, 뭐 그런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환경 설정하고 apply OK. 자, 그리고 나서는 자, 레이어를 만들어야겠죠. 레이어를 만들 때는 시험 때 외우지 않아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응시 조건 자체에 나온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하지만 시험 보기 위해서 충분히 열심히 연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암기가 되셨을 거예요. 레이어 만드는 자세한 방법은 앞에 있는 강좌를 참조를 하시든가 아니면 제 이제 캐드 명령어 강좌의 레이어 섹션을 참조하시든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LA 치고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만드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7개 만들고 그 다음에 색상하고 선의 종류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중심선은 그냥 뭐 흰색 그대로 쓰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고, 가상선은 문자는 흰색 그대로고, 뷰포트는 수문선은
외형선은 치수는 그 다음에 선 종류 중심선은 센터. 만약에 로드 안 돼 있다면 로드 버튼 눌러서 필요한 선의 종류를 로드 하시면 돼요. 3개만 로드 하면 되겠죠. 센터, 히든, 팬텀. 문자는 컨티뉴어스고 뷰포트는 가상선의 센터를 했네요. 이거는 팬텀. 중심선은 센터. 그 다음에 문자는 실선. 그리고 뷰포트도 실선. 그리고 수문선은 히든. 그 다음 외형선 컨티뉴어스 그대로고 치수 컨티뉴어스 그대로고 이렇게 레이어를 만드시면 되겠죠. 자, 레이어를 다 만들었으면 이제 그려야겠죠. 그리기 전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뭐다? 항공생선본부 나와 있는 블럭을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앞으로 그릴 거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이 뭐다? 외형선이다. 그러니까 커렌트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일 거다라고 얘기했지, 이게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효율적일 거다. 아니다. 나는 그려놓고 나중에 바꾸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선 시험 문제를 보고 그리면 되겠죠. 뭐 어딜 먼저 그리느냐 뭐 그 개인의 자유겠지만 이렇게 출제되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정면도부터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려 나가죠. 자, X라인. 자, 기준 잡고 갈게요. 자, 여기서 직교 꺼져 있으니까 직교 켜고 수평 수직. 자, 여기 기준으로 그려 나간다 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사이즈가 한꺼번에 나와 있는 게 둘로 나눠져 있죠. 70 한번 오고 105 한번 나오고. 근데 물론 이제 뭐 암산도 되겠죠. 175다 라는 건 암산도 될 건데, 옵셋 어차피 뭐 70 한번 가져야 되니까 70. 자꾸 오타가 나네요. 그 다음엔 105. 자, 이렇게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안 나와 있어요. 높이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요건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끝까지 왔으니까 여기 뛰는 거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얼추 비슷하게 그 이유가 왜 그런지는 전에 강좌를 가서 보시면 돼요. 배치 쪽을 가서 보시면 되는데, 얼추 비슷한 거리에서 살짝 더 멀리 띄운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한 요 정도 띄울게요. 살짝 더 멀리 띄운 것 같아요, 요게. 요 정도 띄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요거 전체 폭 봐야 되는데, 당연히 안 보이겠죠.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높이는 여기 나와 있죠. 102. 그러면 옵셋 102. 자. 하면은 정면도는 요 박스 안에 구성이 될 거예요. 전체 높이까지 나왔으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여기서 이제 전체 폭이 안 나오니까 뭐예요? 평면도로 보면 되겠죠. 평면도에서 이제 마찬가지 여기 뛰는 거리는 얼추 비슷하게, 그거보다 살짝 멀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어느 선? 이게 지금 지금 여기 제일 하단 요 선 그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거 뭐예요? 요게 지금 어느 선? 요게 이제 어느 선이 아니라 요 끝점, 요 점의 위치, 요만큼 거리를 띄운 거니까 제가 지금 또 띄워놓은 거니까 여기다. 여기에다 선을 거놓은 거죠. 그럼 뭐예요? 거기가 우측면도의 제일 어디? 좌측. 그 다음에 평면도의 제일 어디? 하단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는 같은 지점을 연장한 선이죠. 같은 지점을 연장한 선이에요. 그 다음에 요 다 같은 지점을 연장한 선인데 뭘 놔준다? 45도 선을 놔준다. 왜 45도 선을 놔주느냐? 우측면도의 좌우폭을 평면도의 높이를 전환을 하고, 평면도의 높이를 우측면도의 좌우폭으로 전환하기에 가장 좋은 게 뭐다? 45도 선이다. 앵글 45도 해서 이렇게 놔준다 라는 거죠. 자, 이게 정면에 이렇게 걸쳐 있으면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깔끔하게 정면에 안 걸리게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주시면 되죠. 얘는 이제 다 그릴 때까지 쭉 쓸 거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평면도를 보면은 전체 높이가 나오죠. 102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옵셋 102. 자, 평면도의 전체 높이를 뺐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해줄 수 있느냐? 45도. 방금 전에 옵셋 해준 거 45도 선과 언젠간 만나는 데서 갖고 내려오시면 이게 우측면도의 폭으로 변환해 준 거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서 해주면
된다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공간에는 우측면, 그 다음에 이 공간에는 정면, 이 공간에는 평면이 전개된다. 라는 거죠. 자, 차근차근 그려나가면서 이제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공간부터 그냥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확보를 할까요? 저는 이제 그리면서 없애기는 하는데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미리 공간을 잡아 놓으시는 게 나아요. 이런 식으로. 자, 우측면들은 여기 안에, 정면들은 여기 안에, 그 다음에 평면들은 여기 안에 딱 구성이 된다. 요렇게 미리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리면서 정리해 나가셔도 되고. 자, 정면도 계속 이어 나갈게요. 자, 여기 70 보냈고, 100억 보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쵸? 그럼 이제 70 시작하는 점이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기울어져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요 점, 요 끝점에서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선의 길이 얼마인지 모르죠. 당연히 몰라요. 당연히 모르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그럼 각도만 알면 돼요. 왜냐면 여기 높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그 각도로 쫙 그려주면 돼요. 각도를 알려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각도가 뭐다? 이 각도. 이 각도다. 근데 이 각도를, 기입이 안 돼 있죠? 예, 안 돼 있는데 그 대신 이 선의 각도를 알 수 있는 다른 각도가 있어요. 어떤 각도가 있냐? 이 각도가 있죠. 이 각도가 113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각도인데 그럼 이걸 쭉 연장을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가 뭐 각도다? 이 각도다. 이게 얼마다? 113도다 라는 거죠. 그럼 요게 113도면 이건 몇 도예요? 당연히 180에서 마이너스 113도를 해주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머리 아프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린 요 각도를 알잖아요. 113도.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쟀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쟀을 때고, 이런 플러스 값을 가질 때고, 이건 뭐예요? 각도 값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시계 방향으로 쟀을 때는, 113도니까 마이너스 113도다. 그럼 저걸 그대로 이용을 하면 돼요. 이렇게. XL, 앵글, 마이너스 113. 요렇게. 해놓고 어디다 놔요? 요 점에다 딱 놔주면 돼요. 저거를 이제 극좌표로도 하셔도 돼요. 극좌표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를 넣고 선의 길이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극좌표로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이제 이 선은 아예 필요가 없는 선이 돼요. 필요가 없는 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요 선. 요 선을 그리려면 뭐예요? 여기 간격이 나와 있죠. 이렇게 100mm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간격이 나와 있으면 간단하죠. 평행한 선 간격이 떨어져 있다. 옵셋 100 100mm를 보내버리면 되죠. 그래놓고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EX 여기까지 연장하고 그 다음에 드림 여기는 잘라주고 그쵸? 이렇게 되면 끝났다. 자 그려놓고 여기 드림. 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선이 나갈 일이 없다. 이렇게 정리되죠. 그러면 다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리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60, 높이가 60이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주면 돼요? 옵셋? 60 올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정리를 하려면 이제 요거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치수는 이제 어디 나와 있는 게 없죠. 나와 있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까지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뒤에 가려지는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요 형상 자체가 이제 얘보다는, 요 앞에 있는 형상보다는 뒤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겹치지가 않으니까 실선으로 나오고, 요 뒤는 겹쳐서 가려지니까 은선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요 사선을 그려야 되잖아요, 사선. 사선을 그리려면은 65도를 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요 점이 필요해요, 요 점. 요 점이 어디예요? 70 보내놓은 게 있잖아요. 요 점이죠. 요것과 요 선이 교차하는 요 점. 요 점에서 몇 도로? 65도로.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XL. 제 같은 경우는 각도를 그대로 쓰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반시계 방향 65도 해서 요 점에다 놔주면 돼요. 이게 이제 간혹 가다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이 선하고 각도의 차이가 별로 안 나 보이다 보니까는 여기 65도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선과 똑같은 각도로 카피. 종종 많이 실수하시는 게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요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되면은 요 미세한 각의 차이가 달라요. 다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각도 기입되는 거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 선에 이제 수문선이 돼야 되는데 요 상태에서 그냥 요거 다 잡고 여기서 수문선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예요? 얘까지 수문선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가 안 되겠죠. 여기는 수문선이고 여기는 실선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선은 원래 형태적으로 한 선으로 쭉 뻗어 나와야 되는 거지만 얘가 수문선이 되기 때문에 선이 한 선이면 안 돼요. 수문선인 부분과 실선인 부분이 선이 다른 선이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잘라줘야겠죠. 잘라줘야 돼요. 이거 이제 뭐 트림으로 자르셔서 다시 이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작업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뭐 브레이크, BR이라는 명령을 많이 사용을 하죠. 선택하고 F, 시작점은 어디? 교차하는 점. 그리고 끝나는 점도 어디? 교차하는 점. 같은 점을 두 번 입력하면 그 점을 기점으로 선이 두 개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나눠진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요걸 선택해서 얘네들은 수문선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지우고 다시 그린다? 그게 안 좋은 방법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되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볼게요. 자, 이쪽 정리하는데, 어차피 지금 여기는 지금 당장은 못 그려. 다른 거 그려야 돼. 여기 먼저 정리할 건데, 여기는 이제 높이 23이 나와 있으니까, 23 쭉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23 쭉 연결되고, 중심선하고 이제 여기 외형선하고 딱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옵셋 23. 올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정리를 하면 트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교차하는 데가 뭐예요? 원의 중심. R50짜리 원의 중심. 그럼 어떻게 해요? 서클로 여기서 5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은 경우죠. 여기는 외형선 그대로 있어야 되고, 여기는 중심선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이 어떻게 돼요? 나눠져야죠. 나눠지는데, 이제 중심선 같은 경우는 외형선하고 겹칠 때 잘 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를.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살짝 떨어져 있다. 그럼 우리도 살짝 떨어지게 만들자. 이 떨어져 있는 거리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너무 심하게 멀리 띄우지만 않으면 돼요. 적절히 그냥 육안상으로 봤을 때 비슷한 비율로 적절히 빼주면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2mm 정도 띄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걸 마찬가지 이제 지우고 다시 그리셔도 되고, 그리시고 띄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지우지는 않고 브레이크로. 자, 이 선을 끊어줄 건데, F. 시작은 어디? 여기 교차하는데, 원하고 교차하는데, 그리고 끝나는데 교차하는데 아까는 다시 찍었죠. 다시 찍었는데 요번에는 살짝 띄울 거니까 골뱅이 마이너스 2,0 해서 살짝 이렇게 떨어져서 해준다. 요 방식이 이제 익숙치 않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그냥 트림으로 자르시고 다시 그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띄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원의 중심 쪽에 이제 뭐예요? 수직선이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라인, 자, 여기서 한 5mm, 7mm, 7mm 정도. 너무 긴가? 어쨌든 얘랑 비슷하게. 그래 놓고 뭐예요? LEN, DE 반대쪽으로 7mm를 빼주면 되겠죠. 가능하면 대칭으로 빼주시는 게 좋아요. 원의 중심이니까. 빼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이럴 때는 얘랑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잘라주고 LEN, DE 7mm. 이렇게 해서 이제 삐져나온 길이가 다 똑같게 이렇게 맞춰주는데, 뭐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건 나온 게 없죠. 어쨌든 보기가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된다. 그리고 얘네들은 무슨 선? 중심선이다. 이렇게 정리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정면도 같은 경우는 요 선 하나 빼고는 다 그려졌어요. 요런 문제 이제 상당히 쉬운 문제죠. 다른 면도를 거의 참조를 안 하고도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려진다. 물론 이제 높이는 이제 우측 면도에서 따와야 되는 거고, 그쵸? 높이는 안 나와 있으니까. 뭐 그런 건데, 이런 경우 이제 거의 웬만한 게 이제 한 면도만 봐도 다 그려지는 게 편해요. 편하긴. 자, 그래 놓고 여기 이제 다 그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면도를 그려놓고 이제 모자란 부분은 갖고 오면 되죠. 이제 어딜 먼저 그리느냐는 뭐 개인의 자유고. 자, 저는 우측 면도 먼저 갈게요. 자, 우측 면도 이제 정리하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사선으로 돼 있어요. 사선이 돼 있는데, 이제 이 부분, 요 부분은 이제 나와 있죠. 도면에 이제 그려진 거예요. 요 부분은 어디에요? 요 부분이죠. 그 모서리죠. 거기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하니까 뭐야? 이거 그릴 때랑 똑같지 뭐. 여기서 이 선의 각도를 가져. 근데 그 각도가 어떻게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쵸? 이제 뭐 요렇게 되는데, 나와 있는 게 안타깝게도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선을 그어야 되는데, 나와 있는 게 안타깝게도 어떤 각도다? 요 각도다. 요 각도인데 안타까울 게 없다. 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연장을 생각하면, 자, 이 각 같죠? 여기 72도죠? 그쵸? 72도 같아요. 같으면 뭐예요? 얘랑 꼭지점을 맞대고 있는 요 각 몇 도예요? 72도죠. 그쵸? 그럼 우리가 필요한 각도는 몇 도다? 저기 써있는 72도 그대로다 라는 거죠. 그러면 XL 앵글 각도 얼마? 72도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정리하면,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는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뒷부분 정리하고 싶은데, 이제 여기까지 거리는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냅두고, 뒷부분 정리하고 싶은데, 끝에 이제 여기 60이다. 그러면 이제 옵셋, 여기서부터 옵셋, 60. 요 치수를 반영을 하자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60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요 높이 얼마냐인데, 요 높이는 어디 나와 있어요? 요거죠. 요게 이제 끝에 요 튀어나온 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얘 높이는 얼마겠어요? 여기랑 똑같은 60이죠. 그러니까 60 어떻게 해요? 여기 60 그려놨으니까 갖고 오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옵셋으로 처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어떻게 돼요? 트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예요? 105도라고 돼 있네요. 105도 사선으로 쳤다는 얘기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105도 사선으로 쳤다. 그럼 어떻게 해요? XL 앵글 저각도 그대로 쓰면 되겠죠. 105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트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제 이 선은 이제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쓸 수 있는 치수는 다 썼어요. 치수는 다 썼고, 나머지는 이제 어디선가 따와야 되는 거죠. 따와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그거 어디서 따올 거냐?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따올 게 없다 그러면, 평면도 먼저 정리하면 되겠죠. 평면도. 자, 평면도 이제 요선을 그려야 돼요, 요선. 요선 이제 29. 여기서부터 29만큼 내려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옵셋 29. 내려왔어요. 요거 내려왔는데, 요거 내려오면은, 이제 하나 이제 몰랐던 치수를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제 요게 어디냐인데, 요 정면에 있는 블록이 이제 끝나는 지점이에요. 정면에 있는 블록이 이제 높이가 요 정도, 전체 높이를 다 갔잖아요. 그게 이제 요 블록이죠, 요 블록. 요 블록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럼 뭐예요? 요 끝에서부터, 요 위에 선. 요 위에 선에서부터 요 선까지가 29야. 그럼 뭔 얘기야? 그럼 요 점. 저 위에 선이 표현된 게 우측면대의 가장 오른쪽이잖아요. 이게 왜 평면대 제일 상부니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다? 29다. 그쵸? 이게 이제 29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갖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렇게 뺐으면 이제 XL 해가지고 쭉 빼주고, 그 다음에 쭉 내려주고. 그러면 29를 갖고 온 거죠. 진짜 29냐? 어떻게 해라. 이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면 얘는 여기 끝점에서부터 29다. 제가 설명드린 말이 요 말이죠. 29다.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다. 여기서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 아니면 자를 때 거기서 자르지 않고 여기서 자른 다음에 여기를 다시 그려줘도 되고. 그쵸? 어차피 저기는 선을 분리해야 돼요. 그쵸? 어차피 선을 분리해야 되니 이렇게 잘라주고 어떻게 주면 돼요? 라인 요 점에서 여기까지 뭐 수직 퍼펜디큘라로 내려오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얘는 무슨 선? 숨은선.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왜? 누구한테 가려져서 안 보여요? 얘한테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숨은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치수 없는 거 하나 해결됐잖아요. 그쵸? 예, 해결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보내줬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셔야겠죠. 지워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선 그려줬고, 거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22. 그쵸? 옵셋, 둘둘.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제 이 둘둘해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 근데, 여기 R50, 그 다음에 여기 70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모양이, 요 모양이 어떻게 된 거야? 파져 있는 거죠. 파져 있는 거. 요렇게 보면, 여기 이제 입체도가 나와 있잖아. 나와 있어요. 저렇게 파져 있어요. 파져 있는 거. 저거 이제 보면 이제 이런 식이죠. 저걸 이제 제가 3D로 그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저 모양이 이렇게 파져 있다. 파져 있다라는 거죠. 저런 입체적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나마 예전 ATC 2급보다 좀 나아진 게, ATC 2급 볼 때는 이게 없었어요. 등각상부가.
없었는데 CAT 같은 경우는 저게 나와 있으니까 저게 이제 어떤 부분의 형상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뭐가 결정이 나냐면 요 부분들이 결정이 나요. 요 부분들이. 여기 이제 끊어져 있는 선들이 그게 뭐냐? 그냥 거기까지 파져 있는 게 누구다? 이거다. 얘다라는 거죠. 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요거 보낸 게 이제 요게 29고 요 윗선이고 이제 요게 20이 거기서 20이 더 옵셋한 선이잖아요. 이게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파져 있다. 그쵸? 여기까지 이렇게 파져 있다. 요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요 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 모서리. 요 모서리가 위에서 보면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이는데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어떻게 수문선으로 표현이 된 거지. 그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예요? 이 모서리를 잡아 올려야지. 저 모서리가 보이는 거다. 요렇게. 일단은. 요렇게고, 그 다음에 이제 요선. 요선이 뭐냐. 근데 요선은 뭐냐면, 이제 거기 끝나는 거. 여기는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는 완전하게 터지는 거죠. 여기는 이제 위에 형상이 있고, 그러니까 그 모서리가 어디냐, 여기다. 그거 잘 이해 안 가면은 이제 머릿속으로 3D를 그려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이제 위가 요렇게 터져 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보면은, 여기서 딱 보면, 요렇게 떠온다. 요 모서리가 보이는 거죠. 이게 어디예요? 지금, 원하고 얘하고 만나서 생기는 요 모서리다. 그쵸? 저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저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XL. 바로 잡아서 올려줘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필요가 없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선이 지금 어느 선이에요? 요거 제일 아랫선인데 어디서 끝났어요? 요선. 하나 둘 세 개 우리가 이렇게 그렸는데 그 중에 이 선하고 맞닿는 데서 딱 끝나죠.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이 선들 이제 잘라질 그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이제 또 다른 데서 따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어차피 다 수문선으로 전개가 될 건데, 이제 아직 그걸 해주면 안 되는 게, 여기는 이제 몰라요. 여기 외형선하고 수문선하고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 부분이 어딘지 아직 안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리고 나서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게 이제 파진 깊이다라고 하면 이제 우측면에서 그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요 수문선으로 표현된 요것들인데 이걸 못 그렸던 이유가 요 깊이를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은 얘랑 얘가 생기는 이유는 여기가 파져가지고 여기서 바라보면 이게 가리고 있으니까 안 보인다. 라는 개념에서 수문선으로 이렇게 그려준 건데, 대신 이제 어디까지 파였냐? 여기 없잖아. 여기 기입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어디까지 파였냐? 이제 여기 그려졌잖아. 그러면 걔를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XL. 자, 여기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주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깊이 표현됐으니까 이제 이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요 내려준 거, 받아가지고 내려준 선이 뭐예요? 요 뒤쪽에 있는 수문선이다. 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모서리, 요 모서리다. 그 다음에 있을 모서리가 어디냐? 요 모서리다. 그쵸? 그 다음엔 더 이상 이쪽에는 모서리가 있을 게 없죠. 그러면 뭐예요? 이 선 그려진 거잖아요.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뭐예요? 여기는 다 수문선이 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원의 중심이 이제 수문선하고 겹쳤잖아요. 겹치게 되면 중심선 살짝 삐져나와야 되니까 중심선이 이제 수문선하고 겹치게 되면 중심선을 안 그려요. 안 그리는데, 왜냐면 선의 우선순위가 수문선이에요. 이건 제가 선정리 설명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수문선이 우선인데 중심선은 삐져나와요. 살짝 이렇게 형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상선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삐져나오는데, 삐져나온 부분은 그려준 거죠. 그려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냥 선 하나 그리고, 적절한 길이를 그리고, 살짝 띄워주면 돼요. 저기도 지금 문제도 보면 여기 띄워져 있잖아요. 띄워주면 되고, 얘는 무슨 선? 중심선으로 보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거의 30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 그리는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